제가 본 사례 중에는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사례를 보고 와, 정교하다. 전혀 티가 안 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이승훈 소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.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사기가 그렇죠? 여러 가지 봤는데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토지 관련된 사기가 많죠.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저한테도 연락이 꽤 오고 뭐 무작위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마 전화 받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.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뭐 평창이라고 해보죠. 평창 올림픽 때만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이제 이쪽에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시면 된다.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개발도 안 되는 커다란 땅을 평당 한 3만 원에 삽니다. 3만 원에 사가지고 그걸 다 쪼개는 거예요. 다 쪼개는 거죠. 만 평에 3만 원이면은 한 3억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. 그거를 한 100개로 쪼개는 거예요. 100개로 쪼개고 그러면은 3만 평이 300평이 되는 거고 300평을 한 30만 원씩 파는 거죠. 그러면은 3천만 원. 3천만 원이면 부동산 소액이잖아요. 3천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평창에 100평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3천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. 어마어마하게 호재가 많은데 그러면 혹하게 되거든요. 그럼 그 사람들은 3만 원에 사가지고 300만 원에 팔게 된 거니까 한 100배의 차익을 노린 거. 이것저것 비용 차감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생기게 된 건데 사실은 거기는 뭐 개발도 안 되고 도로도 진입이 안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호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토지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부동산에서 모르니까 좋은 것들만 다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게 되면 넘어가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죠. 제가 이제 예전에 중개를 할 때 기획부동산 중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사무실을 얻는다고 해서 했더니 그런 쪽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매뉴얼 책자를 봤어요. 그 사람들이 매뉴얼 책자에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할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또 매뉴얼을 한 거예요.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. 그 매뉴얼 책자가 이만합니다. 전화번호 문제 알았어요. 그렇게 다 숙지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답변이 됩니다. 근데 사기죠, 사기. 그런 거는 절대로 당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쪽은 그냥 뭐 들어볼 생각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죠. 전세 사기도 많죠. 뭐 이중으로 그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임대인이 맘먹고 계약금 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계약 여러 개 한 다음에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본인이 주인도 아닌데 대리인 같은 걸로 해서 사실은 주인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도 아니지만 인감증명이라든가 어떻게 몰래 확보한 다음에 뭐 해가지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직거래가 요즘 되게 많아졌는데요.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. 중개수수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거래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정식으로 이제 에이전시 중개업소를 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을 다 해주잖아요. 안전적으로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 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그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. 이제 확률적으로 적지만 만약에 그게 재수없게 내 케이스가 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못 당해냅니다.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통해서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. 젊은 분들이 많겠죠, 아무래도.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고 젊은 분들일수록 되게 꼼꼼하기는 해요. 꼼꼼하기는 하는데 어설픕니다.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. 그래서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만 한수 위에요, 그쪽이.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할 확률이 높아요. 아예 내가 잘 모르고 꼼꼼하지 않으면은 아는 부동산의 지인이라든가 누구한테라도 물어볼 텐데 꼼꼼하다고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어설프게 하는 분들. 네.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는 건 좋겠고 다 집을 대부분 사시겠지만 집을 뭐 사던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안 사던 어찌됐건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형태가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계속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뭐 주식이나 코인은 평생 안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아예 안 되고 필수제 중에 하나니까 의식 중에 하나가 되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고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됐다 싶으면은 역시나 부동산 관련 쪽 해서 적어도 동네 부동산이라도 좀 가서 얘기를 나눠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코칭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거래를 해보거나 하게 되면 그때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숙지가 되실 테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부동산 쪽은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기꾼 같은 사람이 특성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.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거 있죠. 갑자기 급매가 나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 이런 것들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.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뭐 이런 주민등록 필증 조회하는 거다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숙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면은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. 그럼 뭐 요즘 같으면 어렵겠습니까? 등기부도 띈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포토샵
같은 걸로 작업을 하겠죠. 그래서 금액이라든 거래가액이라든 걸 다 조정을 해요.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한 뭐 5천만 원에 거래된 건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. 숫자를 1억 5천만 원으로 바꿔버리면 일자만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1억 5천만 원에 팔렸던 건데 내가 한 뭐 1억 3천에 팔게 이러면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. 등기부등본도 밀어 넣었으니까. 근데 그게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. 실제로 여러분이 떼보시게 되면 5천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많이 묻힌 거죠.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직접 떼보란 얘기예요. 제 말은. 그것까지 조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사례를 보고 와 정교하다. 전혀 티가 안 납니다. 서류는 이제 직접 띄어보시는 게 좋다. 네. 피해자분들도 이제 간혹 뭐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사실은 법에 호소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판결이야 당연히 돈 주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실. 그 승소야 100% 하죠. 이거 돈 줘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배째라로 나오고 지금 돈은 이미 다 숨겨놨고 없으면 하면은 사실 받을 방법이 없는 거니까 처음부터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법에 호소한다고 해서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사실상. 끝이죠. 뭐. 진짜 막말로 한 100억 벌면 나 몇 년 들어갔다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일단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.